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심하게 폭락한 5개 도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1위는 떨어진 폭이 충격적입니다. 5위는 하북 영청입니다. 구입 당시 제곱미터당 23,000위안이었던 집이 지금은 3,500위안으로 떨어졌습니다. 4위는 북경 옌자오입니다. 최고 갈 때 42,000위안이었는데 지금은 6,000위안짜리 매물도 나왔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3위는 팔달령 공작성입니다. 구입 당시 18,000위안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3,000위안 한 채 사서 창고로 쓰면 어떨까요? 2위는 남경 강령의 취평성입니다. 당시 최고가는 19,000위안, 집을 사기 위해 추첨까지 해야 했었는데 지금은 6,400위안으로 떨어졌습니다. 1위는 다안영코 광동 해주입니다. 무려 90%가 폭락했으며 구입 당시 14,000위안이었던 집이 지금은 1,600위안만 주면 된다고 합니다. 당신이라면 사시겠습니까? 개혁 개방 이후 북경의 건설은 가속화되었고 많은 고층 아파트 단지, 프라이빗 빌라 단지, 고풍스러운 사하본도 속속 들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집값도 미친 듯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 거품이 터지고 늘 경고하던 북경 집값조차 절벽처럼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권력자와 유명 인사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도시 북경의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 회에서는 그 실상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북경 서이완의 집들이 지금 40%나 할인된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경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낮은 가격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아닙니다. 북경에서는 동부는 부유하고 서부는 존귀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존귀하다는 건 주로 신분의 존귀함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집값은 서쪽이 동쪽보다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 상황도 서이완의 집들이 한때 고점이었던 가격에서 이미 40% 할인된 가격으로 매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경 부동산 시장에 주택 관람객 수가 절벽처럼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집주인 여러분, 주의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집을 반년 동안 매물로 내놓았는데 아무도 보러 오지 않았나요?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북경의 중고주택 주간 방문 수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0%나 급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지금은 배달일로 전업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 뒤에는 3가지 뼈아픈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매물 수가 15만 채를 넘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구매자들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울 지경입니다. 둘째, 신생 인구가 5년 사이 40% 감소해 학군 부동산을 사려오는 젊은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셋째, 구매자들이 집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38채를 봐야만 결정을 내리며 이는 3년 전보다 거의 15채나 더 많은 수치입니다. 방금 한가롭게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이 뉴스는 북경 전역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북경 이정의 개발업체들이 이제 더는 버티지 못하고 준공된 집을 믿기 힘든 가격에 내놓고 있어요. 전액 일시불로 35만 위안에 팔고 있고 거기에 가구와 가전제품까지 덤으로 준다고 합니다. 오전에 돈을 내면 오후에 바로 열쇠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하룻밤 사이에 항주의 집값이 마치 8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바로 제 뒤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는 소산시 북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88제곱미터 중간층, 방 3개 욕실 2개인 주택은 집주인이 작년만 해도 제곱미터당 340만 위안은 받겠다며 버티더니 올해는 눈물을 머금고 280만 위안에 내놨고 그마저도 고객들은 불만입니다. 가격이 그냥 바로 20% 할인했는데도 진짜로 이 가격은 하루아침에 해방 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에요. 끝났어요. 정주의 집값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4만 안에서 7, 80만 위안으로 집 한 채 사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됐고 도심에 있는 오래된 공무원 아파트는 2, 30만 위안에도 구입할 수 있어요. 가끔 생각해봅니다. 이곳이 정말 정주가 맞나? 어떻게 이곳의 집값이 내 고향보다도 싸게 느껴지는지 참 어이없을 지경입니다. 5년 전만 해라도 이런 상황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오늘 팬 한 분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분은 2019년에 관성구 푸텐트 향성에서 78제곱미터짜리 투룸 아파트를 105만 위안에 구입했다고 해요. 기타 비용까지 포함해서는 총 110만 위안이었습니다. 선불금은 30만 위안이고 월 대출 금액은 4,923위안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으로도 12만 위안을 썼고 총 122만 위안을 투자했죠. 그런데 지금 이 집이 얼마냐고요? 40만 위안에도 안 팔립니다. 그런데 대출은요? 아직도 65만 위안이 남아있어요. 그분이 한 말이 참 가슴 아팠어요. 13년 동안 정주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남은 게 집 한 채인데 이걸 지금 팔면 하느님, 은행에 수십만 위안을 더 갚아야 해요. 여러분 아시나요? 사실 집값 하락이나 경기 침체보다 더 무서운 건 북경의 집들이 정말 팔리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특히 소형 평수의 단독 유닛 같은 경우 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정말 절실한 수요층이에요.
그 집이 있어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본 한 매물은 2021년 7월부터 지금까지 가격이 710만 위안에서 315만 위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풀옵션 고급 인테리어에 소프트 가구까지 포함하는데도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게 이건 단지 매물 가격일 뿐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닙니다. 일정 플랫폼을 통해 팔 경우 1%의 플랫폼 수수료, 1%의 중개 수수료, 때에 따라 1%의 세금까지 내야 해서 결국 계산해보면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300만 위안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불과 3년 반 만에 순손실이 400만 위안, 월 평균으로 치면 매달 10만 위안씩 날아간 셈입니다. 이 숫자를 듣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북경에서 살고 계신 여러분, 매월 내는 모기지 금액은 얼마입니까? 제 친구 한 명은 부부가 합쳐서 월 3만 위안의 수입이 있는데요. 두 아이를 키우는 것뿐 아니라 매달 2만 위안이 넘는 대출금도 감당해야 합니다. 생활 압박이 정말 커서 거의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절대 안 되고 부부 자신들도 아프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가정의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질은 과거와 비교하면 이미 천지 차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한 채의 집을 중개소에 내놓고 팔려고 했지만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며칠 전 부부는 다시 상의해서 원래 100만 위안에 내놨던 매물을 10만 위안 더 내려서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마음 알겠어요? 최근 북경의 한 따마가 자기 집 임대료 매달 2,400위안을 손해보고 있다고 밝혔어요. 천통원의 임대료가 그야말로 반토막이 났고 주택 공실률은 쑥쑥 치솟고 있습니다. 다들 북표들의 끝은 천진이라고들 하지만 지금은 천진도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천진 상주 인구는 50만 명 이상 순유출됐고 반면에 신규 분양주택 재고는 40%나 늘어났습니다. 제가 고객분들과 집을 보러 다닐 때면 고객들이 항상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많은 동이 있는데 왜 사람 그림자 하나 안 보여요? 만약 밤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지 못했다면 저도 왜 그런지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이 계신 도시는 어떤가요? 우리 댓글창에서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북경에 정말 신기한 병원에 왔습니다. 먼저 이 병원 곳곳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보이시나요? 저도 이런 무인 병원은 처음 봐요. 그리고 지금 모든 문이 잠겨 있어요. 밖은 볼 수 있지만 어느 문도 열리지 않아요. 보세요. 다 출입 통제되어 있고 어느 문도 열 수가 없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죠? 만약 여기서 화재라도 나면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겠죠. 이 병원 진짜 신기하네요. 이 문도 보세요. 역시 열리지 않아요. 많은 시민들은 한때 집이야말로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경, 상해와 같은 일선 대도시조차 집값이 끊임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이제 많은 주택 구매자는 부동산 투자가 가장 값비싼 교훈이었음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경 부동산 시장의 참혹한 상황은 중국의 다른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셜 플랫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집값 폭락이 자신의 삶에 끼친 영향을 하소연하고 있고 일부 집주인들은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압박 속에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고 집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14억 인구인데 주택이 6억 채가 있습니다. 무려 6억 채예요. 그런데도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집값이 오른다고 여전히 떠들고 있어요. 어떻게 올라간다는 거죠? 어떻게 가격이 오를 수 있겠어요? 제가 맡은 부동산을 앞으로 10년을 팔아도 다 못 팔 지경인데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을 속이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당신네 집, 그 100만 위안짜리 집도 나중에는 50만 위안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왜냐고요? 골드만삭스가 최근 또 예측했거든요. 중국의 집값이 내년, 내후년에도 추가로 50% 더 떨어질 거라고요. 즉 2027년쯤 되면 지금 100만 위안짜리 집이 50만 위안으로 떨어질 거라는 얘기죠.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플 지경이죠. 왜 이렇게 될까요? 출생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고령화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쯤 되면 집은 마치 배추처럼 제곱미터당 1000에서 2000위안이어도 살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특히 작은 도시들은 정말로 허강처럼 한 채에 38만 위안이어도 사람들이 떠안으려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골드만삭스의 예측 정확할 것 같으신가요? 가선, 이쪽 집값이 이렇게까지 내려갔는데도 왜 여전히 아무도 집을 사려 하지 않을까요? 다들 알고 있잖아요. 집값이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거라는 걸. 지금 섣불리 집 사는 건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면 바보짓이죠. 이건 마치 1위안이면 살 수 있는 배추를 굳이 10위안 주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구도 고점에 물려서 손해보는 바보가 되고 싶진 않죠. 여러분은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 사람들은 왜 주택담보대출을 꺼릴까요? 다들 이게 결국 사기라는 걸 간파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주택은 가치 상승의 잠재력이 없습니다. 집은 당신의 자산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위장한 부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없다면 월급 5천 위안으로는 생활비를 쓰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한번 대출을 지게 되면 월급 10,000위안도 모자라요. 그리고 당신이 체제 안의 철밥통이 아닌 이상 앞으로 30년 동안 대출을 끊김이 없이 갚을 수 있을 확률은 거의 100% 불가능에 가깝죠. 왜냐하면 앞으로 30년 동안 당신이 일자리에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제 말 맞지 않나요?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국 100개 도시의 중고주택 평균 가격은 제곱미터당 13,892위안으로 전월 대비 0.69% 하락했으며 3월보다 하락폭이 확대되었고 3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는 7.23% 급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선 도시 중고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36% 하락하고 2선 도시는 0.77% 하락했으며 3, 4선 도시는 0.7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과 하락폭을 기준으로 보면 4월에는 100개 도시의 중고주택 가격이 모두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그중 회안, 염성 등 19개 도시에서는 중고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1% 이상 하락했습니다. 4월에 통계된 100개 도시 중 단 한 곳도 중고주택 가격이 상승한 도시는 없었습니다. 중고주택 시장은 여전히 가격 인하를 통한 거래량 확보가 주요 흐름이며 많은 집주인이 현금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10%에서 15%까지 대폭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지금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한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00만 위안이 넘는 집인데 480위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제 집은 고작 480위안입니다. 법원에서 그 돈이 제 계좌로 입금됐을 때 저는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2019년에 120제곱미터 집을 138만 위안에 샀습니다. 그때 손에 30만 위안 정도 있었고 10만 위안을 빌려서 총 40만 위안의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98만 위안의 대출을 받아서 매달 5천 위안 넘게 갚고 있었어요. 그때는 모두가 집을 사고 있었고 저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덩달아 일단 타자라는 생각으로 덤볐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서야 알게 됐어요. 6년 넘게 갚은 돈이 40만 위안인데 그중 30만 위안이 이자, 원금은 겨우 10만 위안밖에 안 갚았더라고요. 지금도 은행에 88만 위안을 더 갚아야 하고 경제 상황은 악화됐고 중년 남성으로서 실업 위기까지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족의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하니 그 무력감과 절망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무안의 집값이 이렇게 계속 무너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많은 가정이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안에서는 지금 엄청 암울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세요? 듣는 사람도 슬프고 보는 사람도 눈물 날 정도입니다. 집값이 최고점일 때 집을 산 사람들 중 지금 최소 20%는 이미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가까워졌고 언제든지 연체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정말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며칠 전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집 문제를 상담했는데요. 그분의 대출은 120만 위안이 남아있는데 현재 집값은 100만 위안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도 매달 5천 위안을 계속 갚아야 하고 설령 집을 판다 해도 오히려 돈을 더 보태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아들도 며느리도 그녀가 무작정 집을 샀다고 원망해서 가족관계도 굉장히 껄끄러워졌어요. 아, 정말 이건 죄 짓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가요? 평균 월급이 5, 6천 위안인데 10년 동안 안 먹고 안 써도 겨우 6, 70만 위안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집 한 채가 300만 위안이라니요. 보통 사람은 30년 동안 안 먹고 안 써도 이 집 한 채 못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집값 안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더 이상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아닙니다. 농촌이든 도시든 집은 넘쳐나고 빈집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는데 중고주택들 중 넓고 크기만 큰 집, 넓고 작은 집들은 반값으로 내려도 팔리지 않습니다. 집이 팔리지 않으면 그저 손에 쥔 철근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하고 몇십 년 후에는 철근 콘크리트 한 더미가 되어 무료로 준다고 해도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받는다 하더라도 관리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 2000년대생들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으니까 늙으면 집은 그냥 보험통 장처럼 보여도 팔 수 없는 자산이 될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집은 보물에서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지금 함부로 집을 사면 나중에 가구값도 못 건질 수도 있어요. 10년 전 휴대폰 얼마였나요? 지금은요? 고철로 팔아도 사람들이 귀찮아할 겁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